네, 오늘 장 마감 한 4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여기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특징주 긴급진단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요. 2차 전지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제 보시죠. 고션 승인 취소? 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승인을 받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참 의견들이 분분한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영어라는 게 단어가 해석되기도 나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헤드라인만 보고 이거 승인 받았대라고 하고 보니 승인 받은 게 아니라 일단 CFIUS에서 좀 발을 빼는 것 같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지금 어떤 것인지 이 시중에 흘러나오고 있는 고션과 관련한 뉴스를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일단은 그냥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는 승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이 미국 IR 법안에도 불구하고 그 미시간 지역에다가 양극재 공장 15만 톤, 음극재 공장 5만 톤을 지어서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경쟁이 우려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 기업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쪽에 대한 홈페이지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분분한 모습들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이냐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여. 당장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날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생긴 부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을 못했었다라고 하면은 어제 대응을 못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추가 뉴스를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처음에 나온 폭스뉴스의 그 기사를 번역을 해보면은 CFIUS에서는 관할이 아니다. 문제 소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럼 이 공장 설립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승인 받은 것이다라고 자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경쟁자에게 우리 2차 전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 심리가 어제장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어제 새롭게 나온 뉴스도 아니고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막을 수가 없대요. IRA로 인한 보조금을 지원받느냐 아니냐 또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만약 정말 중국 공장이 건설이 된다면 이게 또 LFP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주력은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역시도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좀 사실이냐 아니냐. 옛날에 FOMC 담화문 나왔을 때 어떤 단어의 뜻 때문에 좀 의견이 변동됐었던 것이고 네. 사실 저 역시도 이제 경제 전문가이셨던 대외 전문가, 정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현 이 자리에서 승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뉘앙스의 기울기를요. 네, 우선은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3월달 한번 나왔던 뉴스고 지금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 오전장에는 다소 좀 위협적이다라고 판단했었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아쉽지만 어떤 매도 금액의 강도나 금액의 크기가 제 예상보다는 작게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을 비롯한 2차 전지가 전략 후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투자 전략을 짤 때 반려가 나면 좋겠지만 사실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떤 뉴스 나올 때는 이제 어떤 위로 회로라고 할까요? LF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LFP 관련해서 승인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리튬 아니면 전고체 이렇게 좀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 수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아쉽게도 승인 쪽으로 방이 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품속에 있었던 기대 목표가는 조금 낮춰야 되지
2차 전지를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는 바꾸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승인 받았다, 확정됐다라는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에 대해서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인 것이지 저도 그래서 좀 여러 친구들에게 영어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거 좀 해석 좀 해봐라 하고 뭐 증권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아직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센티멘트가 좀 흔들린 것이고 그로 인해 어짓장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일 이 속보를 다루면서 일단 오늘은 매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포트에 있어서의 무언가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추후 나오는 후속 보도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까지 나온 이러한 기사들을 다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전략을 수정하시겠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승인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후속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비중을 따로 이렇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홀딩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아까 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표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 사업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LFP라고 하지만 맞아요. 이 다른 쪽으로 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뭔가 내가 여기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시장 관망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인 3원계 배터리 쪽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LFP 배터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한 2차 전지에 대해서 팔아라 이건 아니지만 목표가라던가 심리적인 영향에서의 수정은 좀 다소 필요해 보이거든요. 손유리 팀장님 정리해 주시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흔들린다면은 특히 양극재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종목을 교체한다던가 혹은 비중을 줄여본다던가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어떤 2차 전지는 당연히 홀딩 의견을 드리는데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무직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양극재만 투자할래라고 하시는 분도 홀딩하시면 되시고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양극재를 줄이면서도 다른 섹터를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전고체나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뭐 LG 에너지, 뭐 삼성 SDI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뭘 하고 있죠? 전고체를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양극재나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를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선 대장급 종목을 원하시는 분야가 한다면 삼성 SDI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종목을 원하신다고 하면 뭐 코인테크 이런 종목을 볼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전고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CIS나 뭐 TSI 이 정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시청자분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악재보다 2차 전지에서 더 큰 악재는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냐라고 딱 마침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안주로 전고체 관련주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 무언가 이 배터리 흐름이 이제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쪽으로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도요타 배터리가 나왔을 때 사실 저는 밀려야 정상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 경쟁 관계에서 어떤 삼성 SDI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우리가 흔히 알만한 뭐 전고체 관련주, 뭐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들이 이미 고평가 영역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사실 밸류에이션도 안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대안주가 있냐? 있으면 매매를 해봐야겠죠. 그 종목들이 CIS랑 TSI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런 심리를 흔드는 자극적인 뉴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들도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로 인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흔들려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대세냐 후발주냐 한미반도체와 신택의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왜 이 두 종목이냐? 제가 그냥 관심이 가서요. 최근에 또 한미반도체는 대세 반도체주 안에 있었고 네네. 신택은 정말 남들 다가도 가지 못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소외받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을 대표적으로
대결을 붙여봤거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그 시장이 흔들렸을 때에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늘 역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센티가 흔들리는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특히 50주 신고가 영역에 이 종목이 버텨준다라는 건 AI가 단순히 버블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가지고 AI 버블닷컴 때 느낌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랑은 좀 완전히 다르지 않나. 다르다. 네, 그때는 원래 밸류가 없었잖아요. 네, 밸류가 없었던 부분이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와 네. 이전에 뭐 오라클이나 이런 인터넷 업체들 닷컴 버블 때 가장 뭐 PER이 200배까지 올라갔던 애들 그런 애들과 좀 비교를 하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PER이 한 113배 정도 됐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200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분명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얘기는 분명히 나올 만하다. 종목의 쏠림 현상도 많이 보였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는 눈에 보였던 부분들이잖아요. 실제로 대형 IT 기업들이 전부 다 AI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챗 GPT를 지금 구글에 검색해서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실제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수요가 확실하게 보였고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지 버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지만 이전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과열됐던 부분들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이건 보수적이다 생각했을 때 눌리고 다시 갈 뿐이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눌리고 다시 갔고 이런 기업들처럼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나중에 한 5년 뒤에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눌리고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닷컴 버블까지 우려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 엔비디아 PER 200배 과열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반도체주들은요 HBM으로 엮이면서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과열이라는 그 평가를 국내 반도체주에게 붙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이제 돌아서는데?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뭐 사야 됩니다. 지금 뭐 고점 돌파했으니까 상당히 물량이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랑 비교했을 때도 엔비디아가 퍼가 200이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11개월 퍼가 한 40에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배 정도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뭐라 하시겠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우린 그 사이에서 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제든지 매수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는 언제나 콜을 외칩니다. 하지만 어떤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그냥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못 삽니다. 왜? 고평가 영역에 있으니까. 근데 왜 사도 되냐? AI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면서 그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00배, 200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단기 대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점이 정확하게 6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7월 며칠인지 모르고 우리가 넌지시 과거 경험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전후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밀리거든요. 네. 현재는 그런 실적 발표 시점까지 남았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를 외치겠지만 실적 발표 전후로는 우리가 침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향 혹은 뭐 AI 관련 반도체라고 해서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들의 장점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미 반도체의 좀 추세도 봐볼까요? 네네. 오늘 한미반도체 수급이 예술이라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가가 좀 고점 부근에서 오늘 또 슈팅이 나와줬어요.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수페타시스랑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그냥 직관적으로 엔비디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애가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렇죠. 네, 직제로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한 대장주라고 의심하는 데는 여지가 없다. 다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 쪽과 차세대 HBM을 같이 연구를 해와서 납품을 많이 해왔었지만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투자 규모를 확 줄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AI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패키징 기술이 가장 빠르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그 투자의 수혜를 누리겠다라고 여겨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상은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 비교했을 때 이수페타시스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투자를 받아서 증설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해야 돈을 벌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 투자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과열된 지금에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모멘텀에 조금 보냐, 실적으로 가냐,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관심 있던 심텍 저평가 종목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트레이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그 저평가에서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 기판 내에서도 심택이지 않을까. 달덕전자도 있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있는데 심택이 가장 소외받았었거든요. 오늘 오르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제서야 좀 디램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히 나오고 있거든요. AI 그래 다 좋다. 근데 그 역시도 서버가 필요하다 보니 이제 디램, 메모리 쪽도 턴어라운드 될 수밖에 없기에 심택을 눈여겨보자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우선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심택을 현재 분기 실적 나오는 관점으로는 당연히 투자를 못 하겠지만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심택의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고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AI 소프트웨어나 이 AI를 접목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에 좀 어떤 관심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양산을 위한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뭐 칩을 만들었으면 칩을 꼽아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칩을 어디다 꼽을까? 그럼 그 칩을 꼽을 기판을 누가 만들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 수혜를 심택이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 트레이딩 관점, 그다음 모아가는 관점으로는 심택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미반도체 대 심택, 대세대 후발주 선택은 항상 대세에 따라야죠. 대세를 따르겠다. 저는 심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을 택하겠습니까? 대안주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그거는 다음에 들어볼까요? 미래 반도체인데 이제 후공정 기업들 수급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 네. 일단 심택은 조금 움직임이 오늘 큰데 뭐 몇 달 동안 움직이 몇 프로 갈지는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후공정 기업 중에서 어제부터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종목이 미래 반도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말씀하시네요. 미래 반도체를 대안으로 해주셨습니다. 한 표 한 표 받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특징주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 올해 들어 300% 올랐습니다. 정말 미친 급등이라고 주변에서 표현을 하던데 알루미늄들도 동방강세지만 그 안에서 이제 사마알루미늄의 주가 상승이 컸거든요. 도대체 이 알루미늄 박이 어디에 쓰이길래?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옛날에는 그 네. 알루미늄 포장재 우리 그 알루미늄 호일 쪽으로 생각했는데 참치캔. 네, 맞아요. 음료수 캔. 맞아요.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뭐 이제 배터리 팩 모듈도 들어가고 프레임도 들어가고 이제 셀에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활용처가 너무나도 늘어났다는 거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던 게 리튬과 비교해 보자면 리튬은 2027년도 갔을 때 보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이전에는 뭐 유리나 세라믹 쪽으로 썼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올랐고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커졌다. 그러면은 이 알루미늄도 이 리튬처럼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캔이나 이런 거에다만 썼다가 자동차에 갑자기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약 70kg 더 들어가면서 이게 확장이 됐었다 보니까 리튬과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원강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알루미늄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알루미늄을 관련해서 이를 수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우선 좀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9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보통 수출액 기준으로 호주에 의해서 2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이 좀 어려울 듯한데 대안이 있다. 이제 호주가 1위이기 때문에 어떤 인도네시아가 자급자족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출을 줄였을 때 분명 영향력은 있을 텐데 대체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호주란 대체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력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인 가격에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오늘 또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되지만 업종포가 8인데 현재포가 73.33이기 때문에 거의 업종 대비 한 9배 이상의 고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성의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매매 자신 있으신 분야는 한다면 사마 알루미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안주는 조일 알루미늄 정도 될 수 있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루미늄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라고 하면은 이 사마알루미늄도 알루미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2차 전지 소재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마알루미늄 입장에선 판가를 인상할 수 있기에 오히려 수혜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로 인해 오늘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알루미늄주들이 예전에 그 리튬주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광물 관련주들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지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에서 사마 알루미늄은 보내줘야 되는지 의견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홀딩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사마 알루미늄을 못 샀다. 그럼 조일 알루미늄 한번 대응해 보시고 또 이후에 6월 30일에 알맥이라고 또 알루미늄 회사가 또 상장을 합니다. 지금 수조 잔고도 1.5조 원에 뭐 테슬라나 벤츠 이런 쪽으로 납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비철 금속 전반적으로 시장들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알루미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장 꺾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두 분 다 이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홀딩하겠다. 만약 사마알루미늄을 사지 못했다면은 조일 알루미늄이란 대안주도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달라졌습니다. 단순 물류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50일주 신고가를 노리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물류주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 그 대수에 집착했던 현대글로비스였는데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네, 우선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그룹의 차량 운송업을 영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아실 수 있고 네. 2020년 연초에 어떤 지분 관계를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좀 변모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도 2차 전지가 엮였네요. 네. 이제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도 나오면서 어떤 비철금속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역할을 부각시키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추세를 좀 유지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현대글로비스가 업종퍼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었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12개월 선행퍼 기준으로도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중고차를 가지고 또 현대글로비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또 그 안에서 전기차가 이제 나중에 많아지면 폐배터리를 이용해야 되고 이걸 다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할 수 있는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거다 뭐 그런 분석이 나와 있던데 이제 정말 단순 물류주가 아닌 탈바꿈되는 새로운 종목으로 이 현대글로비스를 투자해 볼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로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재 업체가 갑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리튬이 갑이고 원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갑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니즈를 현대차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가 거기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완성차 이후에 중고차라던가 이런 시점에 들어가서도 이제 리사이클링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밸류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높게 쳐준다고 하면은 가격대를 어디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 현대글로비스는 중장기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게 실제로 매출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분명하고 네. 앞으로 나올 투자들 모멘텀 위주로 지금은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얘의 실적이 되고 현대차 그룹의 정말 핵심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아시겠지만 리사이클링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개화된다라고 하지만 30년, 40년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지금 그 이전까지 했던 사업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 그 밸류에이션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실제로 내가 매출이 나와서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 관점으로 새로 엮이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트레이딩해 보는 게 좋아 보이고 이후에 조금 더 주가가 차분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확실히 이 현대글로비스가 거기에 대한 뭐 사업에 투자라거나 현대차의 그런 어떤 액션들이 정확하게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레벨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처럼 탈바꿈하고 있는 주가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